안녕하세요. 노년의 감정과 관계 회복을 함께 나누는 노후 코디네이터 김선영입니다. 오늘 저는 감히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꺼내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보다 남이 낫다더니 그 말,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 말은 그저 서운함 하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축처럼 여겼던 관계가 무너질 때 비로소 터져나오는 울분이자 고백입니다. 예전엔 부모 자식 사이란 서로가 모든 걸 이해하고 언제든 마음으로 이어져 있는 절대적인 관계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식과의 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멀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스며듭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아니면 그 아이가 너무 많은 걸 잊은 걸까? 이번 주제는 그런 상처의 이야기들입니다. 연락 없는 자식, 소홀한 말투, 냉정한 한마디에 가슴속 깊이 생긴 금이 어떻게 마음을 무너뜨리는지를 직접 겪으신 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통해 차근차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분노도 슬픔도 있지만 그 아래 숨은 사랑과 미련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도 함께 찾고자 합니다. 혹시 이 영상 속 이야기들이 여러분과 닮아 있다면 부디 외면하지 마세요. 이건 누군가의 특이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나이에 지극히 평범한 진심이니까요. 지금부터 김선영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식보다 남이 낫다는 말.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정말 그 말이 그렇게까지 와닿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르신들의 눈빛에서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로 얼마나 큰 외로움으로 맺혀 있는지 직접 느꼈습니다. 자식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기다리던 어르신.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들이 며칠째 안 온다고 눈물로 밥을 넘기시던 어르신.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봐요. 라고 말씀하신 어르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탓하려고 꺼낸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부모가 마지막으로 꺼낼 수 있는 말이라는 걸요.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처음의 감정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화가 나기 전, 서운하다는 말조차 꺼내기 전, 그저 왜 내 자식이 이럴까? 혼자 속으로 수없이 삼켜야 했던 그 시작의 순간 말입니다. 저희 고객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6살 김정욱입니다. 이런 사연을 써본 적도 없고 말로 꺼낸 적도 없는데 오늘은 왜인지 그냥 마음이 뚝 하고 무너져서 노인시대 행복카페 게시판에 글을 남겨봅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며칠을 앓다가 혼자 병원에 다녀왔어요. 혹시라도 코로나일까봐 스스로 조심한다고 집에만 있었죠. 그런데 그 며칠 동안 딸한테 아들한테 전화 한 통이 없더라고요. 제가 먼저 연락하면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애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 늘 그런 말뿐이에요. 그날 밤 휴대폰을 붙들고 몇 번이고 다시 화면을 켰다 껐다 했어요. 혹시 내가 모르게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없었어요. 그 아무것도. 그러다 동네 이웃 아주머니가 귤 한 봉지를 들고 오셨어요. 언니 감기라며 뜨끈한 물에 이거 넣어 먹어요.
그 말 한마디에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생각해보니 지난번 병원 입원했을 때도 친구가 먼저 찾아왔지. 자식은 사흘째 되어서야 얼굴 한번 비쳤어요. 그런 일들이 하나둘 쌓이더니 어느 날 TV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식보다 남이 낫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런데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하다 문득 떠오른 말이 그거였어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건가?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란 걸요. 그건 분노에서 나온 게 아니라 버려진 마음이 조용히 부서지면서 나오는 말이라는 걸요. 사실 지금도 제 자식들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쁜 애들은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들도 살기 바쁘고 제가 점점 관심 밖으로 밀려난 거겠죠. 근데 마음이라는 게 이성으로는 이해가 돼도 감정은 그걸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서운하고 외롭고 뭐라 말할 수도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제 마음을 꺼내 봅니다. 혹시 저처럼 그 말이 처음엔 믿기 싫었지만 이젠 마음 한구석에서 슬그머니 올라오는 분이 계시다면 당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런지도 몰라요. 김정옥 어르신 사연을 들으면서 제 가슴 한켠도 같이 시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 있는 자식보다 남이 낫다는 말이 어르신께는 얼마나 길고 깊은 상처의 결과였는지 하나하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린 몸보다 더 힘들었던 건 기다리는 마음이었겠지요. 문자 한 줄, 전화 한 통. 그 작은 손길이 없어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들고 계셨던 그 시간. 얼마나 쓸쓸하고 서러우셨을까요? 그 마음은요, 서운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건 사랑을 오래 품어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감정이에요. 사실 자식들도 어르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 겁니다. 그들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엄마 생각은 늘 하고 있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하고 느껴져야 진짜 위로가 됩니다. 어르신이 귤 한 봉지에 눈물을 흘리셨던 건 귤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살펴주는 마음이 너무도 그리웠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마음 절대 약한 게 아닙니다. 그건 오랜 시간 자식을 품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직하고 진짜인 감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혼자만 그런 마음 드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 앞에서 같은 상처를 껴안고 있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마음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꺼내주신 이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나도 괜찮다는 마음을 만들게 될 겁니다. 정옥 어르신, 당신은 지금 이 관계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의 시작에 서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저 김선영이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언제부턴가 자식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입니다.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린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 같이 살던 그 아이 내 손으로 키우고 입에 들어갈 밥을 참아가며 뒷바라지하던 그 자식이 지금은 어디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가 아픈지도 알 수 없고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한때는 하루에도 12번씩 전화를 주고받고 가끔 집에 찾아오면 밥부터 지어 먹이고 다리 주물러주며 잠들던 아이였는데 어느새
전화는 필요할 때만 오고 만나는 건 명절에 한두 시간, 그것도 좀 바빠서요 라는 말로 금방 끝나버립니다. 처음엔 바쁘다고 이해했습니다. 회사 다니고 아이 키우고 살림하고. 하지만 그 바쁨이라는 말 뒤에 점점 자리를 잃어가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내가 그 아이의 부담이 된 건 아닐까? 조심스레 아무에게도 말 못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서히 아무 사건도 없이 사람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분명히 싸운 적도 없고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음은 점점 다쳐가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아니라 거리감이 만든 서운함. 애초에 싸운 기억도 없는데 왜 이리 가슴이 아픈 걸까요? 다음은 저희 고객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4살 정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딸이랑 한때는 뭐든 다 이야기하던 사이였어요. 딸이 사춘기일 때도 누구랑 싸웠는지, 어떤 친구를 좋아하는지, 심지어 첫 월급으로 뭘 샀는지도 꼭 저한테 먼저 얘기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결혼하고 나서도 우린 똑같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언제부턴가 딸이 전화를 해도 짧게 끊더라고요. 엄마 지금은 나중에 얘기하자. 아, 나 진짜 피곤해. 또 왜 전화했어? 그렇게 짧고 무심한 말들이 하루 이틀 한 달이 되니까 이젠 제가 전화하기가 무서워졌어요. 요즘은 먼저 전화 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딸이 올까 말까 하는데 그마저도 30분이면 일어난답니다. 엄마, 나 일정 있어서 먼저 갈게요. 딸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면 전 그 소리가 그렇게 덩그러니 들려요. 방 안이 조용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조용해져 버리는 느낌이랄까요. 딸이 저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게 제일 서글퍼요. 한 번은 용기 내서 말해봤어요. 요즘은 엄마랑 이야기 안 하네. 엄마랑 얘기하기 싫어? 그랬더니 딸이 뭐랬는지 아세요? 엄마, 제발 좀 무겁게 굴지 마. 나 진짜 피곤해. 그날 이후로 정말 말 안 꺼내게 되더라고요. 괜히 내 말이 아이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전 그렇게 무거운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는데 그저 예전처럼 우리 딸과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운 사이도 이렇게 멀어질 수 있구나. 말을 안 해도 상처가 이렇게 깊을 수 있구나. 예전엔 같은 방에만 있어도 서로 눈빛만 봐도 다 알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내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조심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싸운 적도 없는데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 끝까지 들으면서 제 마음도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말투, 딸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천천히 꺼낸 그 말 한마디조차 엄마 무겁다는 말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다치셨을까요? 싸우지 않았는데 큰 갈등도 없었는데 그냥 멀어지는 관계. 저도 그게 가장 아프다고 생각해요. 우린 흔히 사이가 나빠지면 싸우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대부분의 부모-자식 관계는 그저 멀어질 뿐입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말이 짧아지고 이해 대신 피곤하다는 말이 돌아올 때 부모 마음은 조용히 닫혀버립니다. 순자 어르신,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건 사랑보다 더한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을 견디느라 어르신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마음을 눌러 오셨을 거예요. 혹시 내가 짐이 될까봐, 이 말조차 무거울까봐, 그렇게 사랑을 밀어야 하는 부모의 마음. 그건 약한 게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어르신, 그 마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은 어르신의 그 조심스러운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멀어진 건 관계였지만 사라진 건 마음이 아닙니다. 관계는 언제든 천천히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이 말을 꺼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 사실 조금 외로웠어. 그게 다 너를 사랑해서 그랬어. 그 말을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정순자 어르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딸, 아들과의 거리를 조용히 바라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연을 들으며 마음속에 가득 찬 서운함, 말하지 못한 외로움, 내가 짐이 된 것 같다는 자체까지 조용히 꺼내어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마음의 끝에는 이 말이 남아있더군요. 그래도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마음을 꺼내기도 전에 차가운 반응이 돌아오고 전화 한 통조차 기다리다 지쳤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던 그날들조차도 그저 그 아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알면 괜찮아지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사랑이 아니라 체념으로 혹은 미련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만이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품위이자 용기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대단한 일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증명합니다. 말하지 않고도 참는 것, 짜증을 이해로 넘기는 것,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주는 것. 그런 선택을 평생 해온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어쩌면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따뜻함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지켜주는 마지막 온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하지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벽일 수도 있고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기대를 줄이려는 마음의 정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이 살아온 시간만큼 충분히 자격 있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결코 사소하거나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오랫동안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무겁게 그리고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고객님의 마지막 사연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1살 김영철입니다. 젊었을 땐 말수도 적고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제 성격이었고 남자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자식들 키울 때도 표현은 못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하고 밤늦게 돌아와 입국 담은 채 통장만 건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해도 내가 하는 일로 다 알겠지.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언젠가부터 자식들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일이 있어서 못 내려와요. 그 말 한 줄, 톡 하나, 내가 아프다는 소문이 돌아도 괜찮대요? 하고 물어보기만 하지 한 번 오질 않더군요. 처음엔 요즘 애들은 다 바쁘니까 스스로 그렇게 넘겼어요. 근데 이상하게 밤이 되면 마음이 시끄러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아버지였나?
가끔은 혼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그 아이 어릴 적 사진을 꺼내봅니다. 학교 앞에서 손잡고 찍은 사진, 유치원 발표회 때 내가 땀 흘리며 정장 입고 간 사진. 그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아버지였는데, 이젠 내가 그 아이에게 전화 한 통, 식사 한 끼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작년 겨울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혼자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팔에 금이 갔는데도 병원에 혼자 갔다 왔어요. 자식들한텐 말 안 했습니다. 걱정도 싫고 무시당하는 것도 싫어서요. 그날 밤 혼자 누워있다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어디 다쳐서가 아니라 그렇게 된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여서요. 그래도 그 아이가 잘 살고 있다면 그걸로 됐다 싶기도 합니다. 가끔 친구들이 넌 왜 손주 사진도 못 받아보냐며 놀려도 그냥 웃으며 넘깁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그 아이에게만 다 쏟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의 아버지고 또 나 자신의 이름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나 자신에게 좀 더 따뜻해질 생각입니다. 사랑은 여전하지만 이젠 나 자신을 더 미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김영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야기에는 어떤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묵묵히 버텨온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통장을 건넸고 보고 싶다는 표현 대신 매일 새벽 어두운 길을 나서셨던 그 모든 날들이 사랑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기에 아무도 그 속에 있는 사람 김영철의 마음은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자식에게 전화 한 통 하기도 조심스러워지고 몸이 다쳐도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사람만이 갖게 되는 조용한 슬픔입니다. 그 슬픔을 어르신은 사랑은 여전하지만 이젠 나 자신도 안아주겠다는 말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는 참 오래 가슴에 남습니다. 영철 어르신 아버지란 이유로 늘 강해야만 한다는 무언의 기준 앞에서 감정을 참고 살아오셨을 텐데 이제는 당신의 마음도 돌봄을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말 없는 헌신도 눈물 없는 사랑도 충분히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당신 자신을 무너뜨릴 만큼 아팠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조금 더 다정해지셔야 할 때입니다. 어르신 혼자 울었던 그 밤에 당신은 절대로 작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너무 오래 참아온 분이셨습니다. 그 진심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겠구나. 이 주제의 마지막 사연을 이토록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로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이 땅의 모든 김영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끝내고 나면 늘 마음 한편이 조용히 멍해집니다. 이번 주제에 함께해 주신 모든 어르신들의 마음 안엔 상처가 있었고 기다림이 있었고 그리고 말하지 못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식보다 남이 낫다는 말. 그건 분노의 말이 아니라 슬픔이 너무 오래되어 버릇처럼 흘러나온 한숨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을 쉽게 판단하겠지만 우린 압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아야 했는지, 얼마나 많이 미뤄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요. 사랑은
크게 말하지 않아도 작은 몸짓 하나, 조용한 기다림 하나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형태는 어머니의 눈물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 속엔 수많은 서운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해와 용서가 있었음을 이번 주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내며 부디 그 말이 이제는 마음속을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했노라고, 그리고 나 자신도 소중하다고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행복한 노후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노인시대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삶의 동반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건강, 재무, 인간관계, 심리까지 노후의 삶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저희 노후 코디네이터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아래 댓글 게시판에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노후 코디네이터들이 언제든 곁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든든한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노후 코디네이터 김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 warm, gentle, and inspiring instrumental track, a soft mood of acoustic no oppression. A music building that a music birth, a music birth, a music birth, a music birth, a metal cushion. A warm, gentle, and inspiring instrumental track, bowing down to the